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를 공부하면서 주로 이 시기 때 도구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러면서 이때는 뗀석기, 이때는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생활 모습은 또 어떻게 달랐는지를 봤더니 이때는 수렵, 채집, 어로의 생활을 하였고 이때는 농경을 시작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정착 생활도 하고 집도 짓고 토기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복습하고 오신 거죠, 그렇죠? 반드시 하고 오셔야 돼요. 절대 미루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두 개 시기는요 차이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통점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공통점 뭐가 있습니까? 돌 쓴 거 말고요. 바로 이들은 평등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시기다. 지도자가 있기는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연장자이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평등 사회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면에 그렇다면 이제 청동기를 사용하고 철기를 사용하면서부터는 평등한 게 깨진 거죠. 권력을 가진 자,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로 이미 시험 문제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계층 사회가 등장한 시기는 언제부터이다? 청동기 때부터이다. 꼭 보기에 이 내용 들어가거든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때 그렇다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 그가 누군지 우리가 파악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청동기 시기 때는 그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부족의 짱이다라고 해서 이제 군장이라고 불러줍니다. 군장 또는 족장이라고 불러주고요. 이게 이제 나라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서 뭘로 발전하는 걸까요? 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시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구석기 같은 경우는 70만 년 전에 등장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신석기 같은 경우는 만 년 전, BC 8000년 전에 등장하였습니다 라고 했었죠.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언제 시작이 됐냐면 기원전 2000년에서부터 1500년경 시작이 되었고요. 철기 같은 경우는 5세기, 이때 5세기 때요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많이 퍼져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면 1세기예요. 이때는 이제 보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선생님,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 쓴 건 아니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구석기나 신석기는 돌이잖아요. 이 돌은요 주변에 흔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구석기들이 대단히 좋아했던 뭐 흑요석 같은 돌들이 있는데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찾아가긴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돌이라고 하는 재료 자체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청동이나 철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저기 청동이 있어, 저기 철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청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끓여줘야 돼요. 끓여줘야 된다고요. 이때 구리만 넣게 되면요 너무 이게 물러집니다. 그래서 구리에다가 주석이나 아연을 적당히 섞어줘야 돼요. 철도 마찬가지예요. 철광석 같은 경우는 이제 끓여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때부터는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데, 그 지식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청동기에 대한 지식 획득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에 의해서 기술이 주변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한 청동기, 철기는 어디로부터 들어왔는데요? 이거 관심 가져줘야 돼요. 되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할 때요,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들어온 문화를 많이 생각합니까? 1번 중국, 2번 일본.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불교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대륙부터 들어와요. 특히 중국으로부터 많이 들어오는데, 조심하실 건 바로 뭐냐면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만주에서 들어옵니다.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만주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북방계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반면에 철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 들어오냐?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교류하는 역사가 나와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고구려로 가면 중국과 계속 영토 전쟁을 벌인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주, 중국.
조금 이따 제가 질문할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도구를 가지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구석기 때 사용했었던 뗀석기는요. 언제까지 썼을까요? 뗀석기요? 구석기 시대에만 쓴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신석기 때 사용했었던 간석기는 언제 썼을까요? 당연히 신석기 때 썼겠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언제까지 쓰냐? 청동기 때까지 계속 간석기 써요. 왜냐고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청동기 시대도 쓰지만 철기 시대 중에서 초기 철기 시대까지 이용합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는요. 쭉 철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구석기나 철기 같은 경우는 그 시기만 써요. 그런데 신석기 때 나온 간석기나 청동기 같은 경우는 다음 시기랑 물려있죠.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많이 헷갈립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포인트 3가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청동기 시기가 되면서 뭐 한다? 계급, 계층이 나눠지기 시작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들어왔던 지점이 다르죠?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간석기와 청동기는요. 시기를 물려서 사용하고 있다. 왜? 어느 분야에?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교재 쓰셨어요? 자, 그다음 지금부터 일단 첫 번째 청동기 시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본 대로요. 일단 청동기 사용해요.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청동기 시기라고 해서 청동기 제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간석기도 여전히 사용하더이더라. 왠가? 라고 봤더니 청동을 만들려면 구리 주석 있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구리가요. 귀해요. 뭐라고요?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 이미 계층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니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청동은 귀하고 귀하다 보니까 지배층들만이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지배층들이 사용하게 되는 무기, 그들이 쓰는 여러 가지 제사용품, 장식품 이런 것들만 청동기로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기하면요. 전 이거 그릴 때마다 항상 좀 두려운데요. 조스바도 아니고 참 이상하게 그리죠. 비파형 동검. 뭐라고요? 비파형 동검. 중국악기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사진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제사용품. 오늘날 무당들이요. 굿할 때 뭐 이렇게 휘두르냐면 방울을 휘두르죠. 그쵸? 예. 그래서 청동방울. 청동방울 있죠? 예, 요것도 청동으로 만들고요. 장식품이라고 하면요.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 뒤에 무늬가요.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불러줍니다. 비파형 동검, 청동방울, 거친 무늬 거울. 따라해 주세요.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거친 무늬 거울. 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층이 이용했었던 청동기 제품이 되겠고요. 반면에 그럼 피지배층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여전히 뭘 쓰더라? 간석기를 쓰더라. 일상생활인 게 뭡니까? 농사 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농경에는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하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돌보습, 돌갱이, 따비 이런 것들 있죠. 이거 가지고요. 이제 땅을 일궈주는 거야. 곡식이 열심히 자랐습니까? 수확해줘야 되겠죠. 이때 수확할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반달 돌칼이 있어요. 왜 반달 돌칼일까요? 그렇죠. 반달 모양이어서 구멍 뽕뽕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끈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농사 다 지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베는 용도는 아니고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보리 이삭이 있다 그러면요. 후루룩 하고 훑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보리 알들이 뚝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반달 돌칼에서 돌자 붙었다고 해서 간석기니까 신석기 이 오류를 상당히 많이 저지르세요. 그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달 돌칼은 간석기이기는 하지만 언제 이용하던 청동기 시기 때 이용하던 간석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기는 별표 치고 갑니다. 그럼 도구 봤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생활을 가볼 텐데 생활에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농사 짓는 것이 예전보다 발전했더라. 다시 말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건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때 농경을 시작했죠. 그러니 이제는 농사가 한 단계 더 발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조심하실 건요. 일단 이 농경 발달이라고 하는 것도 전 단계로 비교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신석기 시기는요. 농사를 짓긴 했지만 여전히 수렵, 채집, 어로 생활이 먼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때가 되면 농경의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일단 이거는 조심하시고요. 단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요. 벼농사가 대다수는 아니에요. 여전히 보리나 밀 있죠. 이런 농사, 밭농사가 더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방금 살짝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의 주식, 벼 재배가 이제 드디어 시작은 되었다. 농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술력도 발달합니다. 벼 재배도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요. 신석기 때 처음으로 농사를 졌어요. 그러면 그 잡곡의 흔적이 나오겠죠.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평양 남경이랑 또 지탐리 유적 있죠. 거기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주목해 달라고 했는데 벼 시작했다는 흔적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땅에서 나와요. 여러분 드시는 쌀들 중에서요. 예전에 임금님도 드셨다는 되게 좋은 쌀 어디입니까? 여주 이천. 예, 맞아요. 그래서 여주에 가시면 흔암리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탄 벽시가 등장을 했고요. 부여를 또 가주세요. 부여하면 백제의 마지막 수도이죠. 그런데 여기 가면 송국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여 송국리 유적 같은 경우는 청동기 유적지 중에서 남한 최대 규모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탄 벽시가 나왔어요. 부여 송국리, 쌀이 아주 유명한 여주 흔암리 이런 지역에서 이제 벽시가 나왔으니 신석기 때의 그 불탄 잡곡이 등장했던 곳과는 분리시켜 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농사 짓는 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남는 게 생겼죠. 우리 먹고 남았다. 이걸 바로 뭐라면 잉여라고 합니다. 그럼 먹고 남는 게 생겼으면 당연히 지배층 같은 경우는요. 피지배층보다 더 가지려고 하겠죠. 더 가지려는 과정 속에서 네 거, 내 거 구분하자. 이게 뭔데요? 사유재산제. 되셨을까요? 그 다음 농사 짓는 게 이제 더욱더 발달함에 따라서 마을 규모도 커져가고요. 그리고 그 마을이요. 배산임수라고 해서 우리 농촌에 가시면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취력 구조를 보여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있는 동네 생각해 보세요. 보면 보통 뒤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배산임수예요. 그러니까 뒤로는 산을 끼고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흘러가는 이런 곳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신석기 때보다는 당연히 거기는 집들의 규모가 커져가겠죠. 그러면서 신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적지를 보면 집터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집터뿐만 아니라 창고라든지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터들도 나오게 됩니다. 규모가 커졌으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요. 누군가가 시험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물어볼 때 위치 문제 나오거든요. 구석기 때는 동굴에 살았죠. 자, 그러니까 구석기 유적지들은 무슨 동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산 쪽에 있는 동굴에서. 신석기인들 같은 경우는 농사도 짓고, 그렇죠. 물고기도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 쪽. 이쪽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청동기 시기가 되면 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구릉지대로 가요. 구릉지대. 그러니까 살짝 언덕. 여기로 가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바로 밑에 뭐가 보입니까? 넓은 평야가 보여요. 농사 지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 물도 있대요. 거기다가 먹고 남는 게 생기고 권력자가 등장하면 다른 동네 거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등장하겠죠. 이럴 때는 적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면 유리합니다. 내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파악이 되잖아요. 되나요? 그래서 구릉지대 마을이 형성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농경에서는 벼 재배, 사유재산제, 배산임수 취락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회에서 나타나는 또 아주 중요한 변화.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뭐가 등장한다?
계층, 계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층 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최고 권력을 가진 자, 그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군장이라고 불러준다고요. 또는 족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렇다면 이 군장은요,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특별한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자, 지금도 볼 텐데 일단 그 같은 경우는 청동기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었던 비파형 동거, 청동, 방울, 거친무늬, 거울 이런 것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군장과 지배층 아니면 또 잘남 부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야, 이걸 강조를 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건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서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걸 상당히 많이 강조해요. 되셨어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일단 뭐 비가 안 와요, 농사가 잘 안 됩니까? 하늘에 제사 드려야겠죠. 그래서 군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방울요?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되셨죠? 그리고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복전쟁을 담당하는 것도 그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요, 사회가 워낙 세분화가 됐어요. 대한민국 정치 누가 담당합니까? 대통령. 종교적인 건 누가 담당하세요? 뭐 추기경님을 비롯해서 많은 또 종교계 인사분들이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랑 종교적인 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우리 고대 국가인 거잖아요. 그리고 고대 이제 군장 국가, 아주 초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세분화가 안 돼요. 권력을 가진 자가 모두 다 그걸 담당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비파형 동검을 들면서 나를 따르라, 전쟁을 나가는 거고요.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있으면서 비가 안 올 때 구토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주세요. 비파형 동검과 청동방울.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묶어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담당한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재정일치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담당한다. 재정일치사회. 되셨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권력을 많이 가진 자라면 죽어서도 남다른 무덤에서 묻혀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거대한 고인돌이라든지 돌널 무덤 이런 데 매장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인돌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고 그 위에 덮개돌 덮어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죠? 네, 맞아요. 이거 고인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인돌은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한강 위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하고요. 딱 봐더니 뭐 닮았습니까? 테이블 닮았죠? 예, 그래서 이름 붙일 때요, 뭐 별다르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남들 생각하는 걸로 붙여요.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 시신은요, 이 가운데 두는 거예요. 군장이 여기 묻혀져 있고 군장이 사용하는 다양한 청동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신 옆에 같이 묻어주는 걸 껴묵거리라고 하거든요. 같이 막 묻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다음번에 북방식 고인돌 보러 갈 때 정말 거기 시신 뼈가 있는지 아니면 청동기 부장품도 있는지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시기가요,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몇 천이 흐르다 보니까요, 지금은 다 도굴대건을 해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인돌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이런 고인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땅을 살짝 팝니다. 그리고 여기다가요, 기둥 같은 거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덮개돌을 덮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한강 아래쪽, 고창이라든지 화순, 이 전라도 일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방식. 한강 위, 한강 아래쪽.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보니까 바둑판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도 시신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개 합쳐서 3만 개가 넘게 있어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고인돌 왕국이에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됐나요? 특히 제 고인돌 중에서 이 덮개돌 같은 경우는요,
수십 톤에 이르는 게 있어요. 자동차 1톤 트럭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수십 톤짜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하, 군장의 권위가 뭐였더라? 강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널 무덤이라고 하면은요, 널이라고 하는 게 널뛰기, 예, 나무 그걸 말해요. 그런데 그거를 돌을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깔아가지고요, 무덤을 만들었다. 이걸 바로 돌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청동기 시기 같은 경우는 유적지는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쌀이 나왔던 여주 흔합리랑 부여 송곡리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에서 이제 도구, 생활, 모습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신석기 문제와 섞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가 않을 겁니다. 자, 교재를 보신 분들이라면 선생님 청동기에서요, 움집, 토기 설명 뺐는데요. 이미 눈치채셨죠, 그쵸?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마지막에 한 번에 정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신석기대로 움집 헷갈리고요. 나중에 청동기는 청동기대로 헷갈리거든요. 한 번의 특징을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철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니까 당연히 이제 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사용했던 철은요, 우리가 일단 처음 만들어낸 건 아니라고 그랬었죠. 들어옵니다.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만주가 아니라, 그렇죠,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철기 시대가 되면서는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온 철을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라고 봤더니 일단 무기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뭘로 만들었죠? 예, 청동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전쟁 나갈 때 비파형 동검을 들고 나갔지만 이제는 철로 만든 칼, 창 이런 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능은 어떤 게 더 뛰어날까요? 이게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베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베지지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피가 많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제 철제 무기 같은 경우는요, 찌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스치기만 해도요,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복 전쟁이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철제 무기가 사용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정복,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과 부족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 서로 힘을 뭉치게 됩니다. 되셨어요? 여러 부족이 손잡아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나라 일단 이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연맹왕국이 출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고조선이 아니라 부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철기를 가지고는요, 무기도 만들지만 무엇도 만들어 쓰더라? 농기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청동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을 위한 건 만들지만 실제 농사 짓는 데는 간섭기 이용했었다고 했잖아요. 되셨어요? 그런데 철기를 만드는 철광석은요, 이게 지구상에 한 5%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료를 구하기 쉬워요. 워낙 단단해요. 그래서 철제 무기뿐만 아니라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게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반달돌까 안 써요. 그냥 낫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농사짓기 유리하고, 그러니 농업의 생, 산, 여기 이전에 비해서 더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농사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저수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중국과 교류하면서요, 철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중국에 돈들도 들어옵니다. 이들과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고조선 하나로 쭉 가는 동안 중국은요, 나라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뭐 춘추 전국 공자가 있었던 그 시기, 진나라, 한나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시기들이 막 교체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돈들 중에서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 땅에서 출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중국 돈입니다.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이라고 해서 중국 돈들이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거, 아, 그들과 우리가 교류했구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과 교류하다 보니까 그들의 글자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붓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경상남도 창원에 가니까 다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됐나요? 여기에서 오래된 붓이 출토가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철제무기, 철제농기고,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그리고 다홀이의 붓.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저울고 다 묶어봤더니 결국 중국과의 교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철기시대라고 해서 철기만 사용한 건 아니고요. 철기시대 중에서도 초기 철기시대까지는 무엇도 함께 이용했다? 청동기도 함께 이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청동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시기 때 그렇다면 사용되었던 청동기는 무엇이느냐? 이것부터 봐야 돼요. 이때 나왔던 청동기 중에서는요. 세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앞서 이제 비파형 동검은 제가 이렇게 조스배처럼 그렸었던 그런 동검이었다면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요. 좀 깔끔합니다. 이렇게 생긴 동검이에요. 근데 이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 청천강 아래쪽에서만 나온다고 해서 한국식 동검 이렇게 불러주고요. 그 다음 거울 중에서는요. 잔무늬 거울. 이런 게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봤더니요. 이건요. 실제로 전쟁 나갈 때 썼던 건 아니랍니다. 왜요? 전쟁 나갈 때는요. 철제 무기 사용하거든요. 굳이 세용동검 들러가서 막 찌르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요. 아니 그렇다면 굳이 전쟁에 들고 나가지도 않을 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게 왜 만들었냐면요. 이거는 제사를 위한 그런 어떤 용품?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기의 성격을 가집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용 도구. 의식용 도구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청동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라고 했었죠. 어디로부터 들어왔다 했습니까? 예, 만주로부터 들어왔다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언제요? 초기 철기 시대 때.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은요. 메이드 인 만주였어요. 만주 제품이었지만 세형 동검이나 잔무늬 거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독자적 청동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청동기라고 하는 건 깨서 만드는 거 아니죠. 원한 틀에다가 그걸 부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때 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틀이 바로 뭐냐? 거푸집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세형 동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세형 동검 이런 틀이 있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그런 틀들이 우리 땅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아 수입해다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세형 동검 같은 경우는 틀이 나와요. 거푸집이 나왔으니까 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썼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요. 공부하다 보면 제일 이제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움집이랑 톡이랑 왜 이렇게 많이 헷갈릴까요?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석기 복습부터 먼저 하고 갈까요? 신석기 때 집을 지을 때는 내 몸에 반이 들어간다 했죠. 뭐라고요? 반지하식. 그렇죠. 역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내 몸에 반이 잠길 정도의 반지하 집이었다면 이때는 점점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지상가옥화. 우물 안 파는 건 그러니까 안 파는 건 아니에요. 파긴 파요. 근데 아주 얇게만 파요. 자, 그러다가 철기 시대가 되면 이제 진짜 완전히 다 올라오는 거죠. 지상가옥이 되는 겁니다. 반지하에서 지금 탈출을 한 거예요. 그다음 집의 모습을 봤더니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원형이라든지 방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불은 어디에 둔다고요? 집 한가운데 두고요. 저장 구덩이는 그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요. 집이요. 직사각형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일단 모습이 달라졌죠? 그리고 불을요.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한쪽 벽면을 살짝 밉니다. 되셨나요? 저장 구덩이 같은 경우는요. 집 바깥에 두기도 하지만 집 안에 뒀을 경우는요. 일종의 베란다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별들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곳에다가 이제 창고를 만들어줘요. 되셨어요? 자, 그러다가 철기 시대가 되면요. 아예 화덕 있죠.
그걸 이용을 안 해요. 화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할머니들 어디에서 식사 준비하십니까? 부뚜막에서 장작 펴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부뚜막에 등장하고 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도를 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형태가 달라져요. 여러분께서 공부를요, 대단히 효율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그림 속에는요, 세 개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원형이거나 방형이다. 하나 있죠. 신석기 때 화덕은 가운데 있다. 두 개죠. 그 주변에 저장 구덩이가 있다. 세 개죠. 이걸요, 글로 쓰려고 하면 되게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단히 간단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두 개를 비교하면요, 훨씬 더 문제풀이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께서 교재를 보시고 글로 이해하시되 나중에 암기하실 때는요, 직접 그림을 그리세요. 되셨어요? 여러분께서 그림을요, 한 2번에서 3번만 그려보시면 절대 이 문제 안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로 기억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기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석기 때부터 철기까지 토기를요, 9개, 좀 많습니다. 9개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3개는요,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있죠. 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하면 뭘 알고 있다?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인 거는 내가 알고 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동기 시기가 되면은 무슨 토기가? 민무늬 토기가 일반화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시기 때 이용되긴 하지만 신석기 시대 때 조금 일찍 등장한 것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이름 민무늬 토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세 개는 아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다가요, 이 민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요, 청동기 시기에만 쓴 건 아니고요, 철기 시기까지 쭉 갑니다. 무늬 없는 걸로. 민, 없다, 없다. 민자 옷이다, 뭐 민소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토기는 청동기 때부터 철기까지 쭉 오더이더라.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우리 또 추가됐던 게 있었어요. 덧무늬 토기. 무늬를 덧입힌다고 했었고, 눌러 찍기문 토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 누르더라. 4가지.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문, 빗살무늬 토기. 이것이 신석기 시대의 토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추가할 게 이제 민무늬 토기인데, 이 민무늬 토기가요, 또 지역별로 모습이 달라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토기가 있는데, 미송리식 토기라고 있어요. 이게 미송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출소되었고, 그래서 이름을 대표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데요. 기억하기 되게 쉬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토기 중에서 이게 토기 모습이 보통 이렇게 나오죠. 유일하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예요. 됐나요? 손잡이만 빼면 그냥 민무늬예요. 무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잡이를 딱 달아놓으면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손잡이가 쏙 달려있으면 미송리식 토기. 되셨어요? 이 미송리식 토기는 다음번 고전에서 또 등장할 거거든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토기에요, 색깔이 입혀져 있는 게 있어요. 붉은 간토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철기시대가 되면요, 이게 검은 간토기로 바뀌었습니다. 붉은 간토기, 검은 간토기. 그럼 보면 4개 나왔죠. 8개 됐죠. 마지막 1개 남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철기시대 되면 덧띠토기라는 게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 토기 이 윗부분 있죠? 윗부분 뭐라고 했었어요? 네, 아가리. 요거 아니라고 했었죠? 요 부분에다가요, 띠를 하나 더 덧입혀 준 겁니다. 이게 바로 덧띠토기예요. 되셨나요? 이런 거 같은 게 여러분께서요, 이면지 하나 꺼내세요. 직접 써보세요. 그냥 쭉 쓰지 마시고 빗살무늬 토기다, 민무늬 토기다 아는 거 먼저 쓰고 나머지 빈칸 채워놓으시는 방법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 분야가 남았는데요. 신석기 시대 예술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칠해거리라고 해가지고 조개라든지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요,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드는 것들 있죠. 이런 걸 칠해거리. 아니면 이 시대는요, 조개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요. 가면도 뽕뽕뽕 뚫어서 만들어줍니다. 기억나실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스케일이 좀 많이 커져요. 정말 많이 커지는데요. 뭐가 등장하냐?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등장합니다. 바위 그림. 됐나요? 이때 바위 암자, 세 개의 각자를 써서 이걸 이제 암각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암각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울산에 가시면 이제 울주라고 있는데요. 여기 가면 반구대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이 있어요. 이번에 또 경상도 고령으로 가볼게요. 양전동에 가면 알터바위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바위 그림. 명칭이 조금 낯서니까 다시 한번 갈게요. 울주에 가면 반구대가 있습니다. 고령 양전동에 가면 알터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어떻게 다르면요. 여러분 울산은요. 지금도 고래잡이 되게 유명한 거 알고 계세요? 바닷가 옆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고래, 거북, 사슴, 뭐 사람 모습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 200여 점 그림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우리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석하냐? 아,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뭘 했구나? 사냥도 하고 어로 생활도 했구나. 그러니까 풍성하게 잘 수확할 수 있도록 뭔가 기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사냥이라든지 어로에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되셨죠? 반면에 고령 양전동 알터바위 그림을 가시면 그림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뭐 동그라미가 반복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 반복되는 거 보면 뭐가 생각나냐? 태양이 생각납니다. 아, 태양, 농사 잘 짓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요, 시기별로 분류를 해 두시면 문제에서 덜 헷갈리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방 정리 해보셨죠? 그쵸? 서랍에 탁탁탁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께서 이면지 꺼내고 난 다음에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결국 우리가 2시간 연속 구석기에서부터 이제 철기시대까지 생활 모습을 쭉 공부를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각 시기별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느낌 잡으셨죠? 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결코 청동기 시기라고 해서 청동기 시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석기나 철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분류를 시켜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복습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의지가 현실적으로 좋은 점수 구현이 되니까 반드시 오늘 배운 건 오늘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나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